엄하 엄티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티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보셨습니다만은 저희 TV조선의 간판 앵커셨죠? 그리고 지금은 뭐 국회에서 진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김현지 그리고 최민희 지금 계속 이슈를 터뜨리고 계신 분이세요. 박정훈 의원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둘이 이 어맹커랑 둘이 존댓말을 하면서 대화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직장 상사기 때문에 왜냐면 당연히 예. 바로 직장 상사. 저 정치부장이실 때 제가 밑에 차장이었기 예. 때문에요. 제가 예. 뭐 어맹커가 워낙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뭐 혼내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굉장히 요즘 연일 화제세요. 요즘 엄청나게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현지 이슈를 엄청나게 굉장히 크게 만드셨었어요. 김현지가 전과 2범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처음으로 밝히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추가 전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에 전과가 1개 문자를 발송해서 그 테러 문자를 보낸 걸로 있었죠? 전과 있었던 거 벌금 받은 게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밝힌 거는 이제 판결문을 입수해서 네. 그 왜 영상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죠. 성남시 의회에 가서 난동 부리는 장면.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아주 의회를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500만 원 벌금. 아하. 그때 김현지가 공범으로 100만 원 선고받은 그 판결문을 제가 입수를 했던 거였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NL계의 아주 핵심 세력으로 분류되는 그 통진당 세력 경기 동부연합과 김현지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판결문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 그랬었죠. 그 두 가지- 김미희 전 어떻게 보면은 통진당 의원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활동한 내용 그런 것들이 판결문에 담겨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 판결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 영상에서 보면은 스크린이 화면이 캡처돼서 나오는 게 그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게 김현지 실장은 다리 꼬고 싹 앉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이재명 변호사의 표정을 보면 저 둘의 관계는 뭐지? 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와 관련해서 취재를 조금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 김현지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두 사람의 관계가 뭔지가 단순히 사세왕활의 영역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면은 그 사생활은 공공의 분야가 된 거죠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따가 뭐 대화 중에 조금 제가 그 동안에 알아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최민희예요. 그 최민희 어떻게 보면 천적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상임위 보잖아요. 과방위를 보면. 최민희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박정훈 의원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막 그러는 느낌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경조사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어느 거 보면 되죠, 제가? 그 경조사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딸 결혼식을 가지고 그거 너 잘못했잖아라고 말한다는 게 사실은 그 잣대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저한테도 그 잣대가 동일하게 또 들어올 경우에 저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조사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국감기간에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동안 최민희 위원장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을 완전히 짓밟지 않았습니까? 방송법 3법 완전히 그냥 마구잡이로 통과시켰고 또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미통일법을 또 마구잡이로 통과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당했는데 너무 인지상정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정치의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질의까지 제가 최민희 질의만 했어요. 마지막까지요? 마지막 날 국감 마지막까지 계속 최민희 위원장의 그 거짓말
그런 것들을 파헤치는데 제가 전력을 다했죠.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안 부르고 의원으로 부르는 걸 봤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태나 처사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상임위를 독재로 운영하는데 사실은 추미애 위원장하고 최민희 위원장을 비교 많이 하잖아요. 예. 누가 더 독재냐. 맞아요. 예. 제가 볼 땐 최민희 위원장이 더 독재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어머니와 보수의 이모로 불려요. 이모가 좀 밀리는 거죠. 이모가 좀 낮은 거죠. 지금. 이모가 더 낮은 요즘에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예. 어쨌든 사실은 국민들께서 저희가 잘못한 게 저희 당이 잘못한 게 있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독재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 선거할 때 반드시 심판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저 난리를 치고도 사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무섭질 않은 거예요. 어. 지금 한겨레 신문, 경향 그리고 미디어 오늘 또 뭐 기자협회 경실련, 예. 경실련 지금 진보 좌파들이 전부 다 최민희 물러나라는 예, 거예요. 예. 근데도 안 물러나요. 어허. 심지어 MBC까지 맞아요, 물러나라는 맞아요. 건데도 안 물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얼마나 오만해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더 잘해야지만 이렇게 오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책임감을 더 느끼기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국회 시민단체에서 딱 평가를 했어요. 이번 국감은 권력 분립 파괴를 하는 F학점이고 그 가운데 딱 2명을 꼽았는데 말씀하신 최민희를 문제 인물로 딱 꼽았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무소불위 위원장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예. 예전에 개딸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선일보 칼럼 중에 예. 삼성의 나라라는 칼럼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걸 삼성이 패러디한. 아주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모든 것들을 질서를 다 좌지우지한다는 네. 취지의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 이후에 삼성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기업 운영에 충실하고 또 우리 그 국민들이 짜놓은 질서에 순응하면서 발전하는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개딸의 나라가 됐어요. 어허. 최민희가 왜 안 물러나냐? 민주당의 모든 경선은 개딸이 좌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가 예를 들어 지금 경기지사를 노린다든지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개딸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럼 개딸은 훨씬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김어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의 민심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정청래 또 추미애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최민희의 18가지 잘못을 상임위에서 예. 적시를 하시고 또 SNS에도 그렇죠. 저걸 어떻게 다 정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전날 밤 1시까지 제가 직접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의 시간이 7분이잖아요. 예. 그럼 7분 내에 이걸 다 제가 거의 외워서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보면서 하지만 예. 그렇다고 이걸 읽으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전달이 안 돼요. 예. 저도 앵커를 했기 때문에 예. 잘 전달을 하려면 숙지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걸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에 밤에 제가 막 연습을 했어요. 시간도 재보고 그랬더니 한 6분 30초 걸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앞에 30초를 최민희 위원장 당신 사퇴할 거냐? 예. 사퇴해라. 안 할 거지. 당신을 나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위원장으로. 그 얘기로 30초를 한 다음에 예. 나머지 6분 30초를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18가지를 한 거죠. 근데 너무 적실성 있는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국회에서 결혼식 올린 점, 그리고 이 화한 축의금 사양한다는 안내 안 한 거, 그리고 이거 축의금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양자역학 얘기한 거, 그리고 본인 아이디로 국회 사무처에 신청, 그리고 9월 26일에 웨딩 사진 올라와 있었는데 결혼식 몰랐다는 거, 결혼식 2번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살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다 읽으시려고요? 너무 많죠. 예. 아니 근데 이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 예.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사실 이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금 넉 달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해요. 저희가. 금방 잊혀져요. 근데 저는 그 영상 하나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어떤 좋겠는 게 거요? 뭐냐면
최민희 위원장이 자기가 딸 결혼식을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로 양자역학을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고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야 예.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예. 그거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국감에서 틀었냐면 최민희 위원장이 9월 2일 날 촬영해서 9월 6일 날 방송한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공개했어요. 김현 간사하고 그렇죠. 같이 나왔던 예, 바로 그 영상입니다. 지금 뭐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저희 있어요. 아,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그럼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많이 시키는 위원장님 덕분에 저는 한복 집다리 한복을 못 입는 그런 이게 아쉬운 게 일이었어요. 김현은 진짜 예쁜 한복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세례 받을 때 입은 한복이어서 그래서 하여간 한 번은 입고 우리 둘이 딱 그 결혼식에 딴 결혼식에 한복을 입고 갈까. 좋아요. 너무 좋아. 언제 하시는가? 비밀입니다. 비공개 근데 나중에 공개될 거예요. 야, 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영티브 제작진들이 진짜 순발력이 대단하네요. 굉장하죠. 이게 뭐 예. 미리 준비해 놓은 영상도 아닌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틀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비밀입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예,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화 웃으면서 비밀입니다 이러잖아요. 예. 그건 뭐냐?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그랬어요. 질의하면서 이거 그때 또 최민희 위원장이 도망갔어요. 아, 어디가 그래요? 김현 그 간사가 대신 위원장을 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거 지금 몰라서 비밀이라고 그런 거냐? 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들이 다 알면서 저렇게 딸 한복 입자 막 재밌게 얘기했는데 국민들한테는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몰랐다고 한 거잖아요. 예. 저 영상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요.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예. 그리고 청첩한 사실 없다고 그랬는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방통위한테 화한. 보좌진이 화환 갖고 오라고 그렇게 연락 왔다는 물론 거잖아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아니 그러면 뭐 아니라고 그러면 부인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고발해야 돼요. 아. 위증으로. 아. 왜냐면 저 국감장에서 얘기한 국감장에서 거잖아요. 얘기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하라고. 왜 고발을 안 하냐. 당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을 고발해야지 왜 안 하냐 민주당.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피감기관이 아니라면서 국회 사무처 직원한테는 과방위 직원한테는 20장 넘게 보냈다면서요. 예, 그건 잘 본인이 인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맞고 거짓말이 했다는 거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밝혀낸 겁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또 이 최민희 위원장을 이 보호를 하고 나섰는데, 아니 최민희가 어차피 그 축의금 돌려줄 생각이었었잖아. 그래서 받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뇌물죄는요. 예. 일단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보면 뇌물죄는 축의금을 과도하게 받으면 뇌물죄가 돼요. 그래요? 직무 관련자로부터 2013년 대법원 판례예요. 그 판례가 아직 뒤집히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청첩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기서 판단 근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저렇게 끝까지 자기는 청첩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핵심이에요. 근데 뇌물죄는 일단 돈을 받으면 돌려줘도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제가 거기 아까도 그 18가지 지적을 했지만 예. 최민희 위원장은 그 돈을 돌려줄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 최초의 결혼식이 보도돼서 알려진 게 9월 24일인데 예. 그 24일부터 결혼식이 이루어진 10월 18일 사이에 피감 기관들한테 야 절대 니들 화환 보내마. 보내지 마. 예. 나 후원금이나 저 축의금 안 받을 거야. 예. 안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줄 서 있었어요 그때 돈 내려고. 화환도 100개가 넘게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 내려고 줄 서 있었잖아요. 그 제 영상 제가 국감에서 예.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즐긴 뒤에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뇌물죄에서는 그게 면책이 안 돼요. 청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그러면 판단을 하면 그게 제일 되는 중요한 거군요. 거죠. 왜냐면은 분명히 화환 내놓으라고 보좌진이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증언에 따르면 그게 거짓말이면 고발해야 돼요. 고발 못하면 청첩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과연 청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계속 거듭거듭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예.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돈 해는 밤이라는 또 이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게 패러디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누가 했는지 그날 이제 사실 참석한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이 논란이 이렇게 됐는데 설마 돈을 받을까? 예, 봉투는 해갔대요. 예. 근데 설마 돈을 받을까 했대요. 이거 바보 아닌 다음에 돈 받을까? 예. 받더래요. 그리고 그 증언 또 다른 거 제가 그때 국감장에서 얘기 안 예. 한 건데 이거는 예. 그 돈을 이렇게 해서 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열어서 액수를 센 다음에 이름 옆에다가 돈 액수를 쓰더랍니다. 어허.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제 그걸 넣더래요, 돈을.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만약에 뒤에서 5만 원, 10만 원 가져온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위축되죠. 돈을 더 넣어야죠. 그러죠. 5만 원, 10만 원 넣고 자기 5만 원 거기서 바로 꺼내서 쓰면은 그래서 그런 장면들까지 이게 다 도를 넘은 행동들이에요. 최민희 위원장은 뭐 자기 딸 지인인가 뭐 누군가 받아가지고 그게 종편 사장인지도 뭐 어디 기업 대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아니 있는 것 거기다 같긴 안내하면 하더라고요. 되잖아요. 화환 가져가라. 그 보좌진들 이번에 사적 업무에 동원했잖아요. 예. 돌려줄 때. 예. 그러면 그때 보좌진들 예를 들어 그런 논리라면 보좌진들한테 이거 저 갖고 오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예. 그 앞에 이렇게 몇 명만 일하는 분 같이 나와 있었어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네요. 안 하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설마 결혼식인데 냅두지 않겠어? 이 생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아니 뭐 크게 사실은 불거질 문제가 아닌데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니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말이 본인의 자충수 중 가장 큰 자충수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기여한 바도 요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긴 했어요. 예. 사실 국정감사가 우리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국회의 어떤 중요한 기능인데 아니, 그럼요.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 의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헌정사에 유례 없는 법안들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하는 것들을 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최민희에 대해서 돈 해는 밤을 패러디한 게 이런 겁니다. 국감이 지나가는 사랑제는 화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봉투 속의 돈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돈 한 푼의 방송과 돈 한 푼의 통신과 돈 한 푼의 미디어와 돈 한 푼의 양자역학, 예. 양자역학. 뭐 이런 시예요. 이게 참 거기에 사실 아마 이거는 이 진보좌파 분들도 상당히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예. 어떤 거냐면 노무현 정신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개딸들이여 날 보호해줘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나한테 얘기 비판하지 마, 메시지는, 이런 거죠. 그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예. 게 수박들이 공격한다는 논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은 일관되게 수박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개딸들한테 자기를 구명해달라고 계속 그 SNS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SOS를 SOS를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개딸에만 잘 보이면 자기의 안위는 문제 없다라는 생각,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분이 축의금을 돌려준 용기가 대단하지 않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옹호를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박수현 의원한테 돌 한 번 던지려고 그래요. 아니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래도 민주당 분들 중에는 평온하신 분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해야 예. 되니까 그 합리성을 완전히 집에다 갖다가 이제 꽁꽁 잠궈 놓은 거죠. 아니 기사들에서 그래서 칼럼들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의원한테 좀 마음에 빚이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박찬대를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당대표로 이렇게 도와줄 때 최민희 의원이 굉장히 앞장서 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막 총대 매면서 개혁적인 자는 정청래 이렇게 운동을 해줬던. 아니, 근데 그런 논리는 네. 정치권 내부의 논리지. 예. 국민들이 지금 이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을 보고 느끼는 그 분노와 절망감, 또 정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1도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어허, 예.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나 도와줬으니까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예.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하, 그렇죠. 이거는 깡패 집단이나 하는 논리예요. 오. 왜냐하면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또 편안함과 이런 예, 걸 예. 또 추구해야 되는 정당에서 이런 일을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독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최민희 의원의 과거가 또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막춤을 추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형 영상에 또 보시려고요? 아니 안 볼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안 보더라고요. 이게 눈 버려요. 그거. 틀기만 하면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튼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전 최민희 논란이 있을 때. 틀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데 이 영상이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또 있어요? 이 영상은 다시금 꺼내 들고 있는 게 이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라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백서를 쓸 때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은 뭐 좀 아쉬운 점은 뭐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초엘리트로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더라도 그 초엘리트들 사이에 어떤 그 인간관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맺은 그 인간관계, 그래서 그리고 한영외고에서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그런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게 불법적이진 않지만 특혜 같은. 어떤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큰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큰 불법이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서민들께 좀 명구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지 이게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저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네. 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그야말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로 엄청나게 반조국 집회가 커질 때도 조국을 저렇게 쉴드 치면서 조국은 초엘리트다. 그리고 그 일가도 엄청난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다. 불법은 아니다. 라고 저렇게 하면서 조국 백서에도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저 최민희 의원의 저 발언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 좌파의 민낯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 들어보면 뭐냐면 예. 조국은 초엘리트니까 그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분개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야.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반박한 거잖아요. 예, 예. 가분개는 가분개로 영원히 살아야 돼. 가재, 붕어, 예, 개. 그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주거 사다리 끊었죠. 예. 그리고 상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 개정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들을 없애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가분개는 영원히 가분개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예.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집을 고쳐 쓰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새로 집을 짓겠다는 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눌러놓는 겁니다. 예. 왜냐? 가분개로 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의 저 얘기 초엘리트니까 얼마든지 탈법적인 걸 해도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법 의식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법의 모든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라는 것들의 대원칙을 지금 깨는 발언이잖아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그래서 자기도 지금 초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기득권층적 마인드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와요. 예, 조선일보에서 주말에 박정훈 그 논설위원 저하고 맞아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시죠. 같은, 예. 근데 그분이 쓴 걸 자꾸 제가 썼다고 옛날에 그래서 저도 곤란했는데 진짜 훌륭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예. 초엘리트 좌파의 초엘리트주의 예.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칼럼을 쓰셨는데 바로 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초법적인 상황에서 살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거 다 망가뜨리고 뭉개려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초엘리트니까 우리는 그래도 되고 니들은 안 돼. 국민들 니들은 안 돼. 우리가 베푸는 기본소득, 우리가 베푸는 현금 이런 걸로 니들은 먹고 살면 돼. 예. 이런 삐뚤어진 의식입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니까요.
법 의식이에요. 이나리 쌤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최민희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조국 집회에서 해댄 말 보고서 저런 지능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싶었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저쪽 집단을 전체가 딱 그 순이었던 씁쓸하네요 라고 이나리 쌤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나리 쌤님. 최민희 의원이 그런데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원금을 좀 일부 의원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줬다는데 박 의원님은 못 받으셨다면서요? 빼고 줬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김장겸 의원, 박 의원님, 이상희 의원을 후원 명단에서 배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 배제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한도가 남았다고 답한 의원들에게만 100만 원씩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후원 한도가 다 차셨거나 아니면 거부했거나. 제가 보좌진한테 들어봤는데 네. 그냥 한도 다 찼다고 얘기했대요. 아, 한도 아직 안 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한도 안 찼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냥 보좌진 분들한테 연수님께서 캐나다에서 또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rooting for you, Mr. Park이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항상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세요. 연수님께서는 경실련이 즉각 사퇴하고 조사받으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MBC에 가서도 자기 관련 보도를 좀 잘못했다고 니네 네. 국힘 편파 방송 아니야? 너 나가 보도본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요. 완전히 초엘리트주의, 예. 초법적인 발상에 빠져 있다는 거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MBC를 친국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개그 콘서트에서 해도 그 발상이 되게 대단한 발상이잖아요. 그런 얘기 한다는 그러니까요. 게 개그 콘서트에 나올 얘기예요. 예.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진보좌파 친여 성향의 매체 혹은 단체들도 지금 최민희에 대해서 과방위원장 사퇴.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원장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해야 될 수준인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직 사퇴 수준의 얘기죠. 국민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최고조로 만든 게 최민희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사퇴만 한다고 하면은 의원직은 계속 유지한다는 건데 예.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 정치는요, 국민들 예. 마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치예요. 그런 거죠. 예. 오늘 한 매체가 이런 거를 칼럼으로 썼어요. 과방위만 오면 실신하는 직원들. 과방위에 계시니까 옆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청문회 예.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3+1 4일 예. 했어요. 사흘했죠. 총 나흘 했어요. 나흘 했나요? 사흘이 하루 아니었어요? 더 현안 질의로 해가지고 하루 또 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리고 그때 유상임 과기부 장관 청문회 사흘 했죠. KBS 사장 이틀 이상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도 제 기억에? 사흘 했어요. 아 사흘 했나요? 그러니까 와. 직원들은 거의 죽어나는 거예요. 밤 12시 1시까지 막 계속 해대니까. 이게 수가 없는 거죠. 국회 직원인데도 예. 그 전에 한번 쓰러졌잖아요. 방통위 직원도.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 실려갔잖아요, 국회에 지금 과방위 직원 세 명이 분이 지금 입원했다는 거고.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우리만 이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과방위 의원들. 예. 얘기 들어보잖아요. 예. 다 혀를 내둘러요. 말은 안 하는 거지. 자기들이. 왜 너무 혹사시켜서요? 아니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예. 심지어 방미통일법을 개정할 때는 예. 거기에 민주당 의원 다른 분이 한 분이 법안을 발의한 거를 병합해서 심사해야 되려고 얘기했는데 김현이 그걸 쳐버렸어요. 그래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민희 의원이요. 민주당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제도를 잘 활용을 해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국감기간에 하루 한 번꼴로 조정을 신청을 했대요. 민주당이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개인 제소 1위가 누구냐? 바로 최민희 의원입니다. 예. 그 전부터 유명했어요. 언론을 괴롭혀야지 자기를 못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이 근데 과방위원장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언론 자유를 지켜주면서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준 역할이 과방위원장인데 예, 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건 너무 와. 그러니까 이 법과 제도를 본인들이 제일 너무 지금 이게 이게 뭐 활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JD515님께서 박정훈 칭찬이 전투력 상승, 박정훈 파이트라고 예.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용남님께서는 최민희 사퇴하라라고 해주셨고요. 강명숙님께서는 유영아 의원이 고릴라 그림 그린 거 마음 알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데 30분이 전 이렇게 원래 사실 30분에 나가셔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김현지하고 이재명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30분이 좀 더 해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해요. 그럼 이제 김현지 얘기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온 게 바로 김희읒 지읒이에요.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했죠. 맞아요. 예. 김용 씨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최측근 가운데 한 명, 정말 측근이잖아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었던 김용 씨가 위증교사 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김희읒 지읒 만나서 상의하라 이 메시지를 네. 보냈다는 건데 김희읒 지읒 예. 암호 같아요. 근데 김현지라고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네. 민주당은 아니래요.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논평을 냈냐 하면은 저는 저급한 정치 공세래요. 예. 김희읒 지읒은 김현지라고 발언한 것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이에요. 예. 그죠? 다 알잖아요. 예. 김현지는 그럼 뭐냐? 그냥 이재명 자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사실상 김현지 실장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지가 가장 권력의 1순위입니다. 지금. 뭐 제가 그 페북에도 올렸지만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래 다른 분이었는데 예. 그거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바꾼 것도 김현지라는 얘기가 있다. 얘기가 있죠. 예. 예.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저랑 같이 아는 그분한테 들으신 거잖아요. 예. 예. 국장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고 이러면 결국에는 그런 주장이 이거는 있었죠. 그분한테 권력이 그런 권한이 없는데 행사하면 그건 비선 실세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듯이 아마 이재명 정부도 김현지 문제로 결국엔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이 김현지,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뭐냐 네.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재명, 김부선의 얘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김부선은 정말 두 사람 간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사귀었든 안 사귀었든 그게 우리 국민한테 피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예, 그러나 이재명, 김현지의 문제는 이게 우리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작동하느냐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여기서부터 발동을 해야 되고 예. 이 권력이 과연 합법적으로 잘 작동하는 권력인지 아니면 사적 관계에 의해서 작동하는 권력인지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래야지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 얘기를 해요. 김현지에 대해서는 김현지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거 자칫하면은 전 정부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예. 불안감을 민주당 의원들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김현지 얘기 안 하죠. 대변인과 얘기 안 하죠. 같이 그냥 뭐 논평도 민주당에서 나오지 예. 고발도 민주당에서 대신하지. 아니 얘기하면 지금 다 아웃되죠. 지금은 예. 공포 정치의 시대입니다. 이게 과거 권위주의 정부, 군사 정부 때보다 더한 공포 정치의 시대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하고 지금 대법원을 압박해서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풍자가 아닌 풍자 같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허. 지금 법사위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법사위예요. 지금 무슨 법이요? 국정안정법.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건 정권안정법이다.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부가 뿔이 났잖아요.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 자기 수장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대장동 재판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물론 대장동 재판은 내용을 보면은 그보다 더 중한 벌을 김만배 씨한테는 때렸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징역 8년이면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법정 구속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이 나오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뜨하준 거죠 진짜로. 이제 사법부가 우리한테 칼을 겨누나?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까봐. 아하. 재개하면은 그냥 저 대통령직이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치료했기 때문에 고법에서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죠. 그냥 예, 유죄가 예. 결정된 거예요. 예. 시간과의 싸움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 재판을 민주당은 재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예.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소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추라는 단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소추 예. 그러면 기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소 못 한다는 거지 재판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판을 못 하게 하는 법을 보완적인 요 구멍, 84조의 구멍을 메꾸려고 지금 이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포장하냐?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80년대 학원안정법이랑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80년대 학원안정법이 85년에 예. 나온 법인데 그때 85년 2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이 이겼어요.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당시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나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안정법은 독재적 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학생들 데모를 막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겁니다. 아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과반을 넘는다고 해서 예. 그런 독재적 법을 통과시켜도 된다는 어떤 법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야. 이 언어적 도단을 활용하는 것이 나치나 스탈린도 굉장히 그런 표현을 헷갈리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작은 가게님이 응원 이게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정훈 활약 응원합니다. 최민희 사퇴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국힘의원들 아직도 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경영이든 정치든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들을 상대할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예. 은숙님께서도 박정훈 의원님 파이팅. 팬이 많으세요 역시. 예. 이전부터. 저도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데 김희읒 지읒 이게 김현지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저급한 근데 정치 공세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저 엄티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사 상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아실 텐데 김용 씨가 지금 법원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대장동 일당이 저수지라고 만들어 놓은 돈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경선 자금으로 8억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1심에서 징역 5년이 났고 지금 2심 중에 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 있어요. 예. 근데 김용의 알리바이를 댄 사람이 있어요. 오호. 김용이 그때 거기 없었어. 그때 거기서 돈 받은 게 아니라 딴 데 있었어라고 알리바이를 제공한 이모 씨가 있는데 예. 이 사람한테 이재명의 측근들이 위증을 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때요? 김용이 경선 자금을 8억을 받아왔어. 근데 김용은 나하고 그 돈 상관없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열받아야 돼요. 예. 아니 왜 나한테 준 경선 중간에 자금을 슈킹한 거 아니야? 네가 왜 가져갔어? 예, 뭐 이렇게 이런 되잖아요. 예. 근데 김현지 씨가 이 김용 씨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은 김현지하고 상의해라. 위증교사 문제를. 이렇게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읒 김혜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혜자 씨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전화번호 저 있는데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근데 각종 재판에 이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게 그거는 이미 설전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뭐 다. 네, 그건 이미 왜냐하면 이미 그 유동규 씨도 증언을 했고 그 법률방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김현지 씨가 거기서 각 사건마다 변호사들을 배정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김현지 씨가 했다는 건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김용 씨와 관련된 이 재판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내도 나한테 오기로 했던 8억을 띵겨 먹은 저 사람은 철저히 처벌하도록 내비둬라고 해야 될 일을 지금 본인이 나서서 방어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이 김용 씨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래서 김현지를 위증교사, 증거인닉 그리고 수사방해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으니까 이건 뭐 수사기관에서 아마 제대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죠. 있는데. 있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뭐 수사 제대로 할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법원
검찰 다 지금 손보고 예. 경찰한테 몰아주고 심지어 그 검찰한테 수사 지휘권까지 안 주려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왜냐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잘못했다가 자기네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하면서 자기네들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지금 완전히 힘을 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고발 당하셨어요, 근데 김현지 저기 휴대전화 그거 지난번에 그 국감 앞두고 교체한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내놨는데. 아니 그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근데 뭐 고발을 했어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래 고발장을 제가 봤습니다. 예, 예. 봤는데 고발 내용도 너무 허접해요. 그냥 퍼포먼스를 위한 고발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저 보여준 거고 그 NL과 연결돼 있다는 예, 거. 예. 그리고 휴대폰을 교체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예를 들어 예. 유동규가 구속되는 시점, 김문기 씨 그 극단적 선택을 예. 하고 논란이 된 시점, 또 국정감사를 직전에 앞두고, 교체한 예. 시점. 그리고 어떤 거는 2개월 만에 휴대폰을 교체해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보면 근데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왜 민주당이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2년마다 한 번씩 휴대폰 교체하면서 바꾼 거를 갖다 그렇게 포장했다. 예,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다 이거예요. 예, 예. 근데 이 2달 만에 교체한 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유심칩. 국감 직전에 유심칩 바꾼 건 더 황당해요. 예. 아이폰 14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17로 바꿉니다. 예. 국감 이틀 전에. 예. 그랬는데 9분 만에 다시 아이폰 다시. 14로 돌아가요. 예.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아. 설명했나요? 아. 설명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놓고 그래놓고 고발을 고발은 했으니까 하고. 그럼 예. 또 조사 받으셔야 그럼 제가 되겠어요? 위축되겠지라고 예.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위축되나요? 위축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예. 저희 그래도. 이미 고발 많이 당했어요. 그래요? 위증교사 그 제가 녹취 공개했잖아요. 예, 예, 예전에.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 뭐 얘기한 거. 예. 그 제가 공개한 거잖아요. 아, 그것도 고발 당하셨어요? 고발했죠. 그 무혐의 처분 났어요. 아, 무혐의 처분 나셨어요? 예.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셨는데 무혐의로 당당히 그 근데 정도에 피곤하잖아요. 그 근데. 정도에 쫄 것 같으면 예. 공개도 안 하죠. 참, 많은 걸 하셨어요. 김현지는 6일 원래 사실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였었는데 안 나올겠죠? 뭐 아니 안 나오기로 했잖아요 지금. 근데 채택이 그래도 안 마지막까지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오전만 출석하면은 다시 얘기할 수 있어 안 뭐 이런 나오겠다는 입장이에요. 얘기잖아요. 오전이요 10시에 나와가지고 10시 12시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10시에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하고 뭐 기관 소개하고 업무 보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가요. 아하. 그러면은 10시부터 11시 딱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 정도 남짓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봤자 상임위의 그 구성이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더 많죠. 그러면 시간 다 지나가고 예. 우리 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2명, 3명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뭘 검증을 해요? 그렇죠. 예. 아. 못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왜냐면 오후만 나오게 한다고 하면은 예. 오후부터는 뭐 그 선서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예. 예를 들어 2시부터 해가지고 8시 요때까지 하면은 한 4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로 해야지만 민주당에서도 김현지를 불러서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오전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1시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얘기죠. 그럼 면죄부 뭐 거의 주려고 하는 거죠. 면죄부 주려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죠. 대장동 이 재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서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라는 그런 판결문에 예. 표현이 있다고 S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1심 판사가 보니까 작정하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수뇌부로 지칭해서 네. 엄청난 피해, 그러니까 7억을 투자해서 7천억을 벌어갔잖아요. 예. 세상에 그런 그 대박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권력이 거죠, 예. 개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대장동 사업은. 어허. 그 대장동 사업은 완벽하게 돈을 벌어서 그걸 갖다가 대장동 업자한테 몰아주고 그 돈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쓸 수 있게끔 구조를 짜려고 했다는 의도라는 게 이제 국민들 대부분 다 아세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빨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속개하기만 하면 진실이 드러나요. 예.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 이미 다 드러났죠. 이화영 판결 돈을 800만 불이나 북한에 갖다 준 거잖아요. 예. 쌍방울이라는 기업 업체를 팔목을 비틀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한 거를 예. 다 바꿨잖아요. 연어 아하. 사 먹이고 소주 먹이고 회유했다 이런
근거도 빈약한 얘기를 갖고 완전히 소설을 써가지고 예. 마치 그게 허위인 것처럼.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다 이 문제에서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이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귀속된다는 게 판결문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예. 대장동도 그렇고 대북 쌍방울도 송금도 그렇고 예. 그리고 선거법 재판도 이미 유죄가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만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대법원이 반성하고 사법부가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지만 그 즉시 그냥 바람이 불지도 않은데 딱 누워버렸잖아요. 법원이. 예. 84조에 어디 재판이 중지돼 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소출을 금지하는 거지 재판을 중지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 법원이 알아서 넘어졌잖아요. 네네. 지들이 그냥 재판 안 한다고 선언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고 말할 명분이 약해요. 근데 그때는 그럼 왜 중단했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만 보고 법원은 지금 여기서 민주당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법부는 영영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습니다. 예. 사법사 우리 대한민국 사법사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민 전 의원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겼던 그 글도 예. 바로 사법부에 대해서 했던 얘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는요 사법부하고 언론 이 두 개가 무너지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사법부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법관 증언하는 문제 또 사심제하는 문제 사심제는요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아요. 예. 재판은 법원이 한다고 돼 있어요. 예. 헌법재판소는 다른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언론도 지금 방송법 다 통과시켜서 KBS 사장 바꾸죠. 또 이 민간 기업인 YTN 사장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연합뉴스 TV 사장 바꿀 수 있게 했죠. 예. 그리고 다 언론 손해배상 시키게 징벌적 손해배상 시키는 법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언론 자갈 물리고 사법부 완전히 옥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하.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의 독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배받을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오늘 이충재의 인사이트라는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라고 해가지고 쭉 나열했는데 불리하지 않으면 사실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대법원이 선거법 재판 그거 기일 잡았을 때 예. 선거 기일 잡았을 때 민주당에서 뭐 야 그거 어떻게 그거를 빠르게 이렇게 그 많은 재판 기록을 다 봤대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보셨어요? 오호. 잡았을 땐 없었어요. 예. 자기네들한테 면죄부 줄 것 같으니까. 예. 근데 그게 반대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문제 삼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은 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 좋은 법, 예. 불리하면은 악법, 나쁜 놈 이렇게 하하.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예. 특히 자유민주주의가 한번 침몰하면요. 회생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임위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우리 당이 지금 열심히 투쟁하는 게 예.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다. 예. 지금 아.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해요. 워낙 국민의힘이 힘이 미력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열심히 그래도 투쟁에 선봉해서 정말 서 계신 분이 있어요. 벌써 50분이 다 근데 저 돼갔어요. 30분에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50분 됐어요. 시간이 이거 괜찮으세요? 방송이 몇 시까지죠? 한 3시 정도까지요? 예. 괜찮으세요? 그럼, 그럼 하고 가죠. 뭐. 그럼 요거 좀 안 그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2의 명청대전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들. 이재명과 정청래 대표 간에 지금 명청대전. 예전에 사실 상징적으로 나왔던 게 이 정청래의 금관 사진이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개혁 입법 예. 이런 것들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좀 갈등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 쪽이 물론 정청래 대표는 조강특위에서 했다 그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가 컷오프돼 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받아 적으세요. 지금 받아 적으십시오. 오 예. 권력 서열을 제가 불려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개딸입니다. 개딸. 예, 2위는 김어준, 3위가 정청래, 4위가 김현지, 5위가 이재명 이렇게 됩니다. 아니
어떤 근거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가 권력에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인사권도 사실상 김현지한테 휘둘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고 오호. 당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은 정권이 출범하고 당이 있으면 그 당은 사실상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게 돼요. 예예. 그렇잖아요. 원래는요. 왜냐하면 뭐 장관도 시킬 수 있고 또 당에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편성할 예, 예, 때도 예. 정부에서 해주고 예. 대통령 눈치를 다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 정청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밀었는데 정청래가 대표된 거는 다 우리 그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물론 대통령이 밀진 않았지만 뭐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았느냐 뭐 이런. 네, 다 밀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다음 포지셔닝을 잡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는 지금 뭘 하고 싶겠어요? 서울시장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잘하면 이길 것 같지 이길 예, 것 같다고 예, 예. 생각하겠죠. 해볼 근데 만하다고 이재명 생각하겠죠.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당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청래가 있으면 당을 장악 못 해요. 정청래는 올해 뽑힌 보궐선거로 뽑힌 1년짜리 당대표입니다. 근데 내년에 2년짜리 당대표에 또 나올 거예요. 연임할 수 있죠. 그러면 정권 초반 3년을 완전히 정청래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누굴 보내야 그 당권을 뺏겠어요? 김민석 총리를 보내야지만 당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김민석 대결 구도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을 강훈식이나 아니면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아 서울시장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완전히 그냥 국감 때 명태균으로 불러놓고 완전히 그냥 망신줘서 뭐, 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죠.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예. 문제는 결국에는 정청래를 제어하기 위한 카드로 쓸 거냐 아니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결국은 김민석의 움직임. 예. 연수님께서 또 응원의 슈퍼챗을 캐나다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정은 의원님 멋있어요. 힘차게 응원합니다. 후원금도 곧 마감되길 바랍니다. 아 후원금 예. 멋있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티브에서도 좋아요를 콕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TV조선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엄티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구독을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구독 좋아요. 지금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정은 의원님 진짜 멋있어요. 예.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행동을 한 뒤에 약간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는 아니 그분에게 직접 전화도 해서 부산시당 위원장 나왔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양해도 구하고 당직도 맡아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거절을 하니까 지난주 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경선 불복은 당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위에 있잖아요. 그 말에 딱 들어있잖아요. 지금 딱 그 얘기죠. 권력서열이 위에 볼 때 개딸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지금 그럼요. 예. 대통령의 권한은 당을 장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당을 장악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서열에서 지금 제가 5위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예. 정청래 대표가 그 영상 아마 우리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텐데 정청래 대표가 과거 이제 평론가로서 활동할 때 MBN에 나와서 TV 토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법카 문제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그 뭐 경기도 법인카드 막 1억 넘게 쓴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얘기는 막 왠지 하기 싫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비하하듯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영상 아마 지금 찾아보시면 그 있는데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얕잡아보고 또 깜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가 더 권력을 쥐고 있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지금 최민희, 정청래, 추미애 독재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근데도 지금 어떻게 못하잖아요. 김어준이 또 거기에 또 뭐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픈 상황이에요. 정청래 대표 체제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듯한, 그리고 독재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야라는 뭐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본인이 또 막 좌지우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왜 보면은 야, 저 사람 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예. 그게 다 개딸에 보여주기 위한 발언들이에요. 개딸에만 보여주면 자기가 지사도 할 수 있고 예. 또 시장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개딸이 다 그 권력 구조에서 개딸이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개딸의 나라. 네. 이렇게 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유튜브가 계속해서 구독자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해요. 그래도 예. 그 보지 딴지당 마세요. 대표나 해라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책임 있는 여당 그리고 제1당입니다. 예. 그런데 소수의 개딸이라는 게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얘들이 결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문자 테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전화번호 공개됐으니까 또 아우. 문자 테러 장난 아니게 오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 이렇게 맞아봤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결집력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끌려다니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예.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거죠. 아하. 작은 가게님이 응원의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정훈 의원님이 상황 파악 잘하시네요. 보수 국민이 분열되고 이기주의와 좌파 국민이 단합하여 총선 대선 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장악한 민주당이 장기 집권 들어갑니다. 이걸 모르고 정의가 이긴다고 생각하니 답답합니다라고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예. 그런데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 관계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공천권을 두고 갈등을 할 가능성을 내다보는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부산시당 위원장이 그리고 또 충남, 전북, 경남 여기에 선출된 다른 시도위원장들이 정청래 대표 쪽하고 가까운 인사들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시도당 위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이 공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사실은 예. 제일 중요한 권력의 핵심이에요. 예. 그 권력의 핵심을 정청래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시도당 위원장들도 정청래 위원장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영향력 미칠 공간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지방 권력 싹 뺏기고 예. 당권도 지금 사실상 정청래 거고. 어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그대로 정청래 지금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당을 장악하는 방법이 개딸을 등에 업고 이낙연 세력을 싹 몰아냈잖아요. 그랬죠? 친문 세력 싹 몰아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자기 당 만들었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정권 초기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예. 왜냐면 안 그러면 지지층이 다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예. 갈등이 안 생기는 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을 싹 빼고 자기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되는 길로 정청래는 이미 시동을 걸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한 말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이뤄졌고 그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이뤄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래서 오늘 소폭이지만 또 올랐어요.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갈까요? 그 연기금 돈 막 퍼부어가지고 또 뭐 중국에서 자본도 들어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 이게 흉흉합니다. 굉장히. 어허. 근데 이제 지금은 정상회담 빨이라고 그러죠. 그 예. 빨로 조금 지지율이 오른 듯하지만 예. 앞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래요? 예.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최민희 문제나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타격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문재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재인 시즌2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문재인 정부의 공급을 배제하고 수요만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은 틀렸다. 그래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다르게 가겠다고 예. 했는데 보니까 공급 대책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수요 억제 정책만 하고 세금 올리고 하는 예.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세금은 보유세는 지방선거 이후에 올릴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선거 전에 올리면 민심이 안 굉장히 좋으니까. 부담되니까. 예.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민심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갈까요? 저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30분만 원래 사실 해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1시간 내내 또 이렇게. 어맹커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예. 많고 댓글도 예. 많이 달아주시고 예.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자리를 떠나질 못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 자주 좀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정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많으시니까요. 아직 후원금 한도가 남았대요. 후원금 한도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큰 정치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